공급 사슬 관리 역사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19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에 SCM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글로벌화된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발달을 했고 WTO, 이제 세계무역기구가 이제 출범도 했고, 인터넷 보급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화됐죠. 그래서 이제 제조와 이제 유통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경을 다 허물었고, 기업들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가장 비용이 이제 저렴한 곳, 낮은 곳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 시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전략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펼치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공급망의 이제 핵심 변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ERP랄지 EDI 이런 이제 SCM 시스템들이 이제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이 이제 확산되니까 정보 기반 운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글로벌 이제 공급망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 가지고서 생산이랄지 조달, 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다 분산되죠. 이제 글로벌화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공급사들은 단순하게 이제 물류 개념을 넘어가지고 기업 간의 이제 협업,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랄지 물류, 뭐 조달, 유통, 뭐 고객 서비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냥 통합적인 운영 체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디지털 기반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탄생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공급사슬 관리는 이제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랄지 운송을 의미에서 이제 이런 수준에서는 조금 벗어나가지고 기존에 이제 7, 80년대 이런 수준에 좀 벗어나가지고서 전사적 운영을 지금 이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좀 확장이 되었고, 과거에는 제조업체가 이제 자재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물리적 흐름에 이렇게 집중했으나, 이제는 이제 기업 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 그러한 이제 구조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공급사슬 관리는 조달이나 생산, 재고, 물류, 유통, 뭐 고객 서비스까지도 이제 전부 아우르는 전 과정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체계로 다 연결시켜 놨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에서 정보 흐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운영에 이제 최적화를 가능하게 했고, 이 시기에 이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랄지 글로벌 생산의 이제 본격화로 인해서 공급 사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정교한 방향으로 이제 빠르게 진화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적인 변화 요인을 보면은 1995년도에 이제 세계 무역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출범을 하고 글로벌 무역 장벽을 이제 낮추는 계기가 이제 되는 것들이죠. 이게 출범하면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경을 넘는 이제 조달이랄지 생산활동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었고, 특히 이제 관세 인하랄지 아니면 이제 무역의 자유화, 그다음에 이제 투명한 분쟁 해결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기업들은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생산 기지를 이제 확대하게 됩니다.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이제 막 뻗어나가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의 이제 대중화 이것이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데, 1990년대 이제 후반부터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기업 간에도 이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랄지 이제 전자데이터 교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이제 공급망 참여자 간의 협업 속도랄지 이제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향상을 시켰고, 이메일이랄지 뭐 웹 기반의 시스템, 뭐 클라우드 전송 기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글로벌 이렇게 협력, 협업 이런 능력들이 이제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술은 이제 공급망의 디지털화를 이제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이제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두드러진 게 이제 아웃소싱의 이제 확산인데,
선진국 기업들은 이제 인건비 절감이랄지 생산 비용 의 이제 절감, 뭐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산 활동을 어,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뭐 멕시코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 이쪽으로 이제 아웃소싱을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품의 이제 조립과 제조 과정이 이제 저비용 국가에서 이렇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다국적이고 이제 다계층 그런 이제 공급망 구조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우리 공급사슬 관리의 범위와 복잡성은 이제 굉장히 좀 증대되는 것들이죠. 어, 세계 시장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주요 개념이랄지 기술 도입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ER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산적인 자원 관리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재무랄지 생산, 그다음에 구매, 재고, 인사, 하여튼 모든 그런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ERP는 이제 기업 내에서 여러 부서에 이제 그러한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모든 부서의 이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집약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고, 중복된 업무도 좀 줄일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주요 기업들은 이제 독일의 이제 SAP 기업이랄지 오라클이나 이제 피플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ERP 시스템 이제 주로 이제 제공하는 업체고 SAP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죠. 예, 그런 기업들이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SAP 그 ERP 이런 것들 도입해가지고서 제조와 이제 회계 시스템 어, 이런 것들 통합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생산 공정의 이제 효율성을 좀 높이는 이제 계기가 됐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ERP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부품 조달부터 이제 뭐 차량 조립이랄지, 뭐 물류 출하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된 것이죠. EDI 같은 경우는, 예, 현자 문서 이제 교환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주문서나 납품서, 송장 등의 문서를 종이 없이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시스템이고, 거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바로바로 주고받으니까 오류 감소랄지 뭐 비용 절감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었죠.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EDI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공급사하고 이제 실시간에 주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재고 부족 감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EDI는 이제 기업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종이 문서를 대신해서 이제 주문서나 납품서 송장 이런 거래 문서를 종이로 했던 것들을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교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문서 처리 시간 단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직접 하긴 하지만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오류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관리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SCM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사슬 이제 전반의 활동, 이제 뭐 조달부터 뭐 판매에 이르기까지, 고객에게 가기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하고 이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인데, 어, 초기에는 이제 ERP와 이제 별도로 이제 시스템으로 존재했지만 점차 이제 ERP와 통합되어 가지고, 전사적인 계획 수립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급망 분석 기능 이런 것까지도 함께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SCM은 이제 기업이 예측 기반의 생산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데 많은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공급망 구조 변화 관련해 가지고서 글로벌 공급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되면서 공급망 구성 역시 이제 구성 방식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많이 변했죠. 그래서 이제 생산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인도, 뭐 멕시코 등 이제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생산 거점을 다 이동 이렇게 하고 제조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해 가지고서 제품 단가를 낮추면서 좀 수익성을 좀 올릴 수가 있었고
소비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선진국 중심이었죠. 뭐 정말 잘 사는 나라 위주로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졌고 미국이랄지 유럽이나 일본, 뭐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원화된 구조가 형성이 된 것들이죠. 열심히 제품을 만들었고 소비는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정보 흐름 측면에서는 이제 ERP랄지 이제 EDI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시간 연동이 좀 가능해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간의 협업이랄지 그다음에 운영 조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정보 공유 강화랄지 가시성이 확보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복잡수 상승하는 것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정보 공유 강화 같은 것은 뭐 이제 ERP랄지 EDI나 이런 SCM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급망 내 이제 구성원 간의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 교환이 이제 가능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좀 재고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의 이제 정확성도 좀 높일 수 있고, 생산 일정을 탄력적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정보 공유는 공급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핵심 요소가 그 당시에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그런 가시성 확보로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이 이제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뭐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제 엔드 투 엔드 가식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었죠. 그래서 이제 엔드 투 엔드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제 제공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이 용어는 또 이제 IT나 물류나 제조, 뭐 서비스, 공급망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뭐 조금씩 다른 맥락은 있지만 핵심 개념은 같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어, 이런 요소를 이제 하나의 이제 통합된 체계로 관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프로세스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 단계만 이제 보지 않고 전체 흐름을 최적화해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고객의 주문으로부터 생산, 물류, 배송, 사후 서비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한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엔드 투 엔드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공급망 같은 경우 엔드 투 엔드는 뭐 이제 수요 예측으로부터 자재 조달, 생산, 뭐 창고 관리, 고객 배송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결돼 있고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재고를 확인하고 결제하고 배송하고 뭐 반품, 환불까지도 전부 이제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고 이제 뭐 제조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을 기획하고 뭐 그다음에 설계하고 거기에다 그냥 조달하고 생산하고 뭐 품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워크 플로우로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파트에 이제 고객 서비스 쪽에서 엔드 투 엔드 이렇게 사례를 적용한다면은 고객의 이제 문의 접수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결과를 이제 전달하는 것까지 고객 입장에서 하나의 경험 이런 것들 흐름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엔드 투 엔드의 주요 특징은 하여튼 뭐 부서별로 이제 분절이 아닌 전체 흐름을 연결시켜 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문제가 돼 있었던 이제 그런 사일로 구조, 자기 부서만에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갖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일로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체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고 병목이랄지 기존에 문제됐던 오류 지점 이런 것들까지도 식별을 할 수 있고 가식성이 좀 확보되는 것들이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내일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고객 결과 중심의 이제 책임 구조로 변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책임이 이제 명확해지는 것들이죠.
예, 모든 부서에 이런 것들 다 연결돼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객 경험 중심 이런 것들 향상시키는 거 관련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단절이 없는 경험을 구성하도록 다 연결시켜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엔드투엔드의 장점은 이제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증대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부서 간의 중복 업무를 제거한다든가, 병목을 최소화한다든가, 뭐 리드 타임을 단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죠. 데이터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또 바로 연결해서 모든 부서가 한 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랄지 재고 최적화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한상이라면은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시스템 간의 통합이 필요하고 좀 시스템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IT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이게 만만치가 않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기업들은 뭐 이런 것들을, 뭐야, 운용을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지만은 이제 중소기업이랄지 이런 데는 좀 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일부 이제 뭐 조직들, 뭐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좀 조직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좀 제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이 주문으로부터 뭐 결제, 물류, 배송, 반품까지 전부 이제 엔드투엔드 이런 고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 물류망이랄지 데이터 분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료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 설계로부터 배터리 제조하는 것들, 이런 부품 받는 것들,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공급망하고 서비스까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또 구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패스트 패션이라 대가를 할 수 있는 이제 자라 같은 경우도 디자인으로부터 생산이나 물류, 뭐 매장, 그다음에 판매 이런 것들이 2주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음.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의 이제 복잡도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 엔드투엔드 이거 하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생산 기지가 뭐 이제 글로벌화되고 여러 국가로 분산돼 있고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이제 협력 업체랄지 물류 파트너와 이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이제 일반화가 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다층적 그런 계층 구조 이런 복잡한 물류 경로로 인해서 관리하는 거랄지 난이도 이런 것들이 이게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한 것들이죠. 복잡해진 것들이죠. 다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랄지 이런 데는 부품이 수만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엄청 이제 우리 SCM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양한 국가의 정치 이제 경제적 변수에 직접 노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도 이런 걸 경험을 했었죠. 국경이 폐쇄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 많은 것들이 통제되다 보니까 공급망, 이 SCM 같은 경우가 중지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환율과 관련된 것들, 환율 이런 것들도 그 원자재랄지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미치죠. 이런 환율의 급변하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무역 규제, 그때 다 틀리니까 상황에 따라서 무역 규제하는 것들도 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뭐 노사 분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망의 중단이랄지 또 혼란을 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런 것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보면 1997년도에 그 외환위기 때 뭐 한국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뭐 주요 아시아 생산 기지 어? 이런 나라에 굉장히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죠.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은 199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이때는 하여튼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좀 디지털화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국적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시기에 우리 공급사슬 관리는 물류 중심에서 이제 기업 간의 이제 통합, 그런 협업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진화가 되었고 주요 이제 기술 도입 같은 경우는 이제 ERP랄지 EDI 이런 이제 SCM 이런 것들이 도입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 정보 기반의 이제 공급망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하여튼 생산은 저비용 국가로 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고 소비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제 특징은 실시간에 이제 정보 공유랄지 공급망의 이제 가시성이 확대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구조의 복잡성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는 것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기에는 하여튼 현대적인 글로벌 그 공급망 시스템의 기반이 그런 이제 형성되는 시기였고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클라우드랄지 뭐 IoT나 AI 기반의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랄지 하여튼 뭐 이런 디지털 혁신 기술들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SCM의 출발점을 맞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출발점을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전환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 적용 사례를 보면은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글로벌 수요 확대를 할지 이제 비용 절감의 이제 병행이 좀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였죠 이때는. 하여튼 뭐 1990년대 이후에 세계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북미와 유럽 중심에서 뭐 아시아, 중남미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점차 이렇게 확산이 되는 시기였어요. 90년대 후반부터는. 어,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이제 모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비용 국가로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생산 기지 분산 전략은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낮은 이제 아시아, 뭐 중국, 태국, 그다음에 남미, 뭐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쪽에 이제 전진 배치를 하게 되고 주요 소비 시장은 여전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생산과 소비의 이제 지적 분리가 공급망의 이제 복잡성 이런 것들을 높였지만은 이런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서 이제 어, 부품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이제 비용 절감 효과는 상당히 이제 컸죠. 컸고 뭐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분업화된 다국적 그런 공급망을 운영을 했고 글로벌 생산 체계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1차 협력사 방식으로 이렇게 부품 조달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요 부품은 이제 엔진이랄지 셰시나 이제 뭐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은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에 직접 이렇게 공급을 했고 2차 협력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부품이랄지 원자재 이런 것들을 어, 1차 그 협력사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층적인 구조는 생산비를 줄이는 데 이제 효과적이지만은 동시에 이제 공급망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ERP랄지 EDI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서 글로벌 분업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교환이랄지 일관된 그런 이제 계획 체계가 이렇게 필요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기업들은 하여튼 뭐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는데, 뭐 ERP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재 수요랄지 생산 계획이나 재고, 주문, 재무까지 이제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글로벌 그런 이제 공장의 자재 흐름이랄지 생산 일정을 본사 차원에서 이제 조율이 가능했죠. 뭐 더 만들어라, 아니면 뭐 생산 요소를 줄여라,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통제가 가능했고, EDI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사와의 주문이랄지 송장이나 이제 납품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 전자문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부품을 이제 납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예측한다 그럴지,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대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기획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GM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다국적인 생산이랄지 그런 이제 디지털 시스템 통합을 이제 본격화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산지 분산을 통해 가지고서 멕시코 공장에서 뭐 이런 이제 차체를 생산하고, 엔진은 이제 미국에서 뭐 조립하고,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이제 완성차를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 것들이죠. 이런 이제 통합 시스템 운용, 이런 것들이 이제 ERP 시스템으로 연결돼 가지고, 생산 계획이랄지, 재고나 뭐 주문 처리, 물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이게 파악을 하는 것들이죠. 예.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생산비의 뭐 한 20%에서 30%까지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지역별 시장에서 이제 수요 변화에 이제 빠르게 대응이 좀 가능했었죠. 뭐 성과 뭐 이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계 좀 이제 제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화된 공급망은 이제 물류랄지 정치, 환경 이슈에 이제 민감한 구조를 가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일부 생산국이 멕시코나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주 발생하는 정치적인 혼란이랄지, 그런 이제 노사 분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지원하는 것들, 항공이랄지 해운, 이런 물류 시스템의 이제 마비나, 뭐, 예를 들면 뭐 항만이 파업을 한다든가, 뭐 팬데믹이랄지, 자연 재해랄지, 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부품 수급 중단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가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구조에서 물류가 멈추면은, 재고자산이 묶여버리거나 납기가 좀 이제 지연되는 것들, 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RFID나 이제 IoT, AI 기술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이제 도입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자극하게 되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런 이제 물류 쪽에 들어오게 되는 거, 이제 SCM 쪽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죠. 실제로 이 이후에 이제 실시간 가시성이랄지 자동 추적이나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되기 이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제품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건데,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본격화된 전자제품 산업들이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변하는 이제 기술 환경이랄지 치열한 이제 가격 경쟁,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간에 벌어지면서 비용 절감이랄지, 그 다음에 시장 대응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OEM,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해서 생산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랄지, 이제 EMS 방식, 이제 전자제품 위탁 생산하는 것들이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기업들은 이제 기획이랄지 마케팅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구조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경에는 이제 빠른 제품 개발이랄지 이제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자제품 산업은 이제 제품 수명이 짧고 기술 변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이게 신제품들이 막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빠른 제품 이제 출시가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이제 경쟁력이 되는데, 특히 이제 스마트폰, 뭐 노트북,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 체계를 이제 갖추되 원가 절감이나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 이런 공급 유연성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OEM 방식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EMS 이런 것들은 이제 아웃소싱 전략들이 각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브랜드 기업들은 이제 디자인이나 기업 브랜딩 이런 데에 집중할 수 있고, 생산은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베트남 이런 저비용 국가 이런 국가에 이제 EMS 업체에 유탁을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었죠. 적용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연동시킨 그런 기반의 아웃소싱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음, 분업화된 이런 공급망은 이제 ERP랄지 SCM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ERP 같은 경우는 설계나 주문, 생산, 뭐 재고, 출하 이런 공급망의 핵심 데이터를 통합 관리했고, 제품의 이제 기획 단계부터 재고 수요 예측, 부품을 발주하는 것들, 그다음에 생산 일정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되게끔 만들어놨고, SCM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 간의 이제 협력, 이제 물류 상태 추적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수요 변화에 따른 납기 조정 이런 기능까지도 이제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EMS 업체들과 이제 관계를 실시간으로 조율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런 이제 구조들이 시간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감시키고 전 세계 이제 고객의 주문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민첩한 이런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들이죠.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HP하고 델 이런 것들이 이제 아웃소싱 운영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성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정비를 절감할 수가 있겠죠. 자체 공장이 없더라도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제조 설비랄지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들도 최소화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빠른 대응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EMS 업체가 이제 세계 각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주문을 이제 로컬에서 생산이랄지 배송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유연한 생산 능력, 수요가 급증하거나 감소 시에 이런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구조는 이제 노트북이랄지 뭐 휴대폰, TV, 뭐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의 기술 주기 이런 이제 비교적 이제 좀 생명이 짧은 이런 제품에 적합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구조의 제품들에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한계는 이제 뭐 복잡한 공급망 때문에 이제 좀 리스크가 이렇게 좀 증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그때 이제 공급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부품이랄지 다수의 이제 공급업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한 곳에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흐름에 다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한 곳에서 문제가 되면 이게 조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급망의 연결성 문제, 그래서 이제 EMS 업체 간의 정보 단절이랄지 생산 일정이 뭐 지연된달지 뭐 부품에 문제가 있달지 뭐 일처리 않는 거랄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 문제, 통제 범위가 아무래도 넓어지다 보니까 품질의 이제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렵죠. 물론 샘플링 해가지고서 품질 측정은 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100%다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품질 문제, 이런 품질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데이터가 이제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대만이나 중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데로 다 이렇게 이런 설계 도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보안 문제, 설계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
이런 이제 뭐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이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제품 개발은 미국 등 이제 선진국에서 하고 생산은 아시아나 남미 이런 데서 이제 EMS 업체로 이제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고 적용한 시스템은 이제 ERP랄지 이제 SCM 이런 것들로 주문을 해서 생산하고 이제 납품을 하는 전 과정을 통합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정비 절감이랄지 이제 빠른 납기 대응하는 것들 시장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식음료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식음료 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이제 공급망 운영에 있어서 이제 복잡한 문제로 직면하게 되죠. 이제 유통 채널이 이제 세계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대부분 이제 식품 기업들이 어, 국가별로 이제 식품 규제랄지 뭐 이제 원산지 표시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분에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식품에 대해서 인증 절차, 네, 다양한 요건들을 이제 동시에 이게 충족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글로벌 유통망을 좀 통합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고 이 시기부터 하여튼 이제 ED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정보 공유형 그런 공급망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배경으로 보면 이제 유통망이 이제 세계화랄지 복잡한 규제 이런 것들 이제 대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게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유통 채널이 이제 세계화되는 것들 월마트나 뭐 코스트코 이제 카르푸 같은 이제 초대형 글로벌 유통업체가 세계 시장을 이제 장악하면서 식품 브랜드들도 이제 세계 각국에 이제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식품을 규제하는 것들이 이제 좀 상이하죠. 예를 들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GMO 관련된 것도 유전자 변형식품이죠. 뭐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기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지역별로 라벨이랄지 성분이나 뭐 이제 포장 방식 제품을 제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씩 다 달라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드 타임이랄지 이제 품질이 보장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고 이게 이제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정확한 어, 그런 이제 수요 예측과 이제 빠른 납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제 안전성과 함께 규제 준수 보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적용 방식은 이제 디지털 정보를 이제 통합해 가지고서 글로벌 이제 공급망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엮은 거죠. 이제 묶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어, 그래서 이제 뭐 공급망 구조를 보면 원재료 조달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서 이제 뭐 코코아랄지 설탕이나 분유, 과일 이런 것들을 원재료를 수급을 해가지고서 글로벌 이제 생산 공장에서는 조달된 이제 원재료를 지역별 생산 거점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것들이죠. 주로 이제 중국이나 브라질 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 이제 유통망과 이렇게 연계해가지고서 생산된 제품을 현지 또는 이제 글로벌 청구를 거쳐가지고서 유통업체로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고 어, 정보 이제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서 EDI 이제 전자문서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서 월마트나 이제 코스트코 이런 데는 이제 주문이랄지 납품 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ERP와 SCM 이런 시스템으로서 생산이랄지 공급계 자동화 이런 것들을 이루었고 이러한 구조가 이제 다국적 식품 브랜드가 이런 이제 구조가 국가별로 하여튼 유통사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비용이랄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생산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슬레,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네슬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아 조달은 이제 프랑스랄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원재료를 수급을 하고, 생산이나 이제 중국 공장에서 이제, 초콜릿,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포장을 하고, 유통은 미국 이제 코스트코에 매장에 납품을 하게 되고, 정보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발주, 배송 현황은 이제 EDI 시스템 것들을 통해서 본사와 이제 실시간에 이제 공유를 하고, 일반 구조로 이제 네슬레는 지역 간의 이제 협업을 극대화하고 납기랄지 지연, 과잉 생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과로서는 이제 유통의 효율성이랄지 수요 기반 생산 체제 이런 것들을 확립할 수가 있었고, 유통 범위 확장으로서 이제 글로벌 매장과 빠르게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제품을 납기에 공급이 가능했고, 재고 회전율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과잉 생산 방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낭비를 좀 최소화시켰고, 실시간에 이제 주문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재고 조정이랄지 생산량 이런 것들을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뭐 수요 기반의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국적 그런 식품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일한 품질과 납기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수요에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계로서는 이제 국가별 이제 규제의 다양성이랄지 복잡한 인증 절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식품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야 이런 규제가 이제 국가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다른 식품위생법이랄지 성분 표시나 포장지 이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식품 첨가물 규정이 이제 엄격히 그런데 이제 규정을 정하고 있고, 미국은 영양분, 영양 성분 표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설계 이제 복잡성 관련해 가지고는 원재료가 이제 여러 국가에서 오고 제조, 뭐 포장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랄지 성분 변경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 경로 설계나 문서 관리 업무가 이제 폭증을 하게 되죠.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죠. 여러 군데서 오다 보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제 물류 불안전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국가의 이제 통관 지연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식품 인증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납기 지연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이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식음료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도입 배경은 이제 글로벌 유통이 확대되고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이제 대응이 이제 필요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됐고, 적용 방식은 이제 원재료 이제 글로벌 조달과 그다음에 현지 생산, 그다음에 유통사와의 EDI 연동하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 뭐 대표적인 기업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슬레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죠. 성과로서는 이제 유통이 확장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수요 기반의 생산이랄지 납기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기업 적용 사례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한번 쭉 종합을 해놓은 것들인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생산 거점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것들이죠. 미국이나 유럽 이런 이제 소비 시장, 그다음에 아시아나 멕시코 이런 생산을 하게 되고, 부품 조달도 이제 다국적화돼 가지고서 이제 1차 벤더나 2차 벤더 이런 이제 공급업체의 구조를 이렇게 확립하는 시기였고, ERP랄지 이제 EDI 기반의 이제 부품 관리로 생산이나 조달 이런 것들을 실시간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었고, 뭐 생산비 절감이랄지 현지 대응력 증가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OEM 방식, 주문자 생산 방식이죠. 이런 걸 할지 EMS, 이제 전자제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웃소싱이 확대되었고, ERP 시스템이랄지 SCM 이런 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해서 수요나 재고 관리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아시아 지역인 이제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서는 대규모 생산 이제 클러스터를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정비 절감이랄지 글로벌 수요 대응 능력에 어, 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한계는 이제 뭐 좀 공급망이 이제 복잡하고 리드 타임이 좀 증가될 수 있었던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식음료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다국적 그런 유통 채널과 이제 통합해가지고 SCM을 이렇게 운영을 했죠. 아까 설명드린 이제 월마트나 뭐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이고, 기업별로 이제 원재료를 조달하고 글로벌 공장 하고 그다음에 현지 유통망과 연결을 다 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유통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 정보 기반의 생산이 가능해진 이런 성과가 있었고, 한계는 이제 식품의 이제 규제랄지 인증 절차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운영에 약간 이제 비효율적인 것들, 이런 이제 로컬 규제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섬유나 의류 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PA 브랜드, 어? 자라랄지 유니클로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소싱 체계가 정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자인은 본사에서 하고 생산은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 이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이 됐고, 성과로서는 이제 원가 절감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뭐 빠른 생산, 글로벌 확장하는 것들, 재고의 뭐 효율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한계는 이제 트렌드 속도에 대응이 어려움이죠. 이거 섬유 의료 같은 경우는 유행 변화에 되게 민감하죠, 이게. 어? 매 계절마다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대응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재고 리스크. 예를 들어 시점이 지나갔을 때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일부 이제 유명 고가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죠. 수거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원가를 건지려고 이제 폭탄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다음 뭐 이런 할인 매장으로 딱 돌려버리죠. 제품을. 어, 하여튼 뭐 이런 의류 산업 이런 것들은 유행 변화에 대해서 되게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가전제품 관련된 것들은 이제 ERP 기반의 생산이랄지 판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했고, 부품 공급사랄지 조립 라인, 물류 회사 간의 그 이제 EDI 전자데이터 교환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과로는 설비 이제 활용률을 좀 증가를 시킬 수가 있었고,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계획 생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걸 통해 이제 납기를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죠. 한계로서는 이제 뭐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고 유지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대기업은 문제가 없지만은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좀 문제점이 될 수 있었고, 이런 비용 부담.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이 좀 미숙한 업체와는 연동이 좀 제한되는 이런 문제점 등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제 공급망 혁신은 디지털화,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화 이런 것들의 이제 결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ERP랄지 SCM, 뭐 EDI 시스템 이런 거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중심의 이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뭐 어떻게 보면 세계 각지의 이제 자원과 시장을 이제 통합하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이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공급망의 이제 복잡성이랄지 리스크, 뭐 기술 격차, 이제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이 부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2010년대 이후에 기업 간의 이제 SCM에 있어서 이제 협업이랄지 유연한 공급망,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공급망 이런 걸로 이어지는 또 진화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